안녕하세요. 최강론술의 이모의 프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글쓰기 기본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기본 강좌에 좀 꽂혔어요. 그래서 몇 회차에 거쳐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글쓰기의 기본을 갖다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잘 따라오시면 글쓰기가 훨씬 편해질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요약법이에요. 피라미드 요약법인데 이거를 기획한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요약이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늘 어떤 문제를 풀건 간에 요약을 해야 되는데 요약하면서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분량 조절입니다. 분량을 어떻게 늘리고 어떻게 줄이는지를 되게 어려워해요. 양이 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 요약법을 통해서 어떻게 분량을 맞춰나갈 수 있을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죠. 피라미드 요약법이라고 붙인 이유는 뭐냐면요. 정말로 모양이 피라미드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이게 글입니다. 글은 이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일종의 개요 같은 건데 하나씩 볼게요. 이 요약 피라미드라고 불러볼게요. 우선 답안에 해당 단락의 첫 문장에는 뭘 쓰는 거냐? 주장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쓰냐?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쓰는 겁니다. 그 밑에는 뭘 쓰냐? 이 근거에 대한 근거의 근거를 쓰는 거예요. 자, 이게 피라미드를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로 갈수록 색깔이 진해지죠. 진해진다는 거는 뭐냐면은 글의 중요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양이 작죠. 분량은 적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장은 가장 짧고 가장 앞에 있는 거예요. 얘를 쓰고 근데 짧지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분량이 조금 늘어나면서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고 분량이 가장 많으면서 가장 중요도가 낮아지는 애가 뒤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 중요한 거는 이 세 칸을 그냥 쌓는 게 아니고 이 첫 번째 칸은 주장, 두 번째 칸은 첫 번째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밑에는 얘를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 밑에가 또 있다라면 계속 뒷받침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아래가 커지기 때문에 이걸 피라미드라고 불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글을 이렇게 쓰면 되게 간결하고 깔끔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주장, 근거. 이게 근거처럼 보이지만 이 핑크는요, 빨간 애랑 만나면은 근거가 되는 거지만 이 느린,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를? 인디안 핑크? 인디안 핑크랑 만나면은 이 핑크는 얘가 주장이 되는 거예요. 주장과 근거. 또 다시 이 주장과 이 근거가 짝을 맞춰 나가면서 되게 체계적인 답안이 가능해져요. 일단 이 정도 염두에 두고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예시 문제예요. 글을 보죠.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은 옳지 않다. 이 법이 운전자의 목숨을 구할지라도 이 법은 어떤 위험을 감수할지를 결정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국가는 개인에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거 제가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 주장이 깔려야 되죠. 주장은 가장 짧게 쓰는 겁니다. 제시문 가는 자유주의를 주장한다. 여기다 근거 적어볼게요. 제가 왜 자유주의라고 생각했냐면요. 안전벨트 의무화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은 안전벨트 의무화법은 왜 부당하냐? 여기다 근거가 또 붙어야겠죠. 왜 그러냐면 이 법은 위험 감수에 대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하나, 둘, 셋. 이게 첫 번째 칸, 이게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좀 더 보기 편하게 바꿔볼게요. 피라미드죠. 예시문항 피라미드인데 시작하자마자 뭘 말하는 거냐? 제시문 가는 자유주의를 주장한다. 그 다음에 제가 자유주의라는 걸 제가 임의로 뽑아낸 게 아니에요. 글에 있었거든요. 제가 도대체 뭘 보고 자유주의를 뽑아냈냐? 이 자유주의라고 판단한 근거를 제시할게요. 이 화살표가 근거죠. 근거가 뭐냐? 안전벨트 의무화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저는 이 글이 자유주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 안전벨트 의무화법은 왜 부당하냐? 여기에 대한 근거가 또 붙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는 거냐? 위험 감수에 대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피라미드 구조에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보시다시피 위에 주장과 아래 근거, 다시 이 주장과 아래 근거 해가지고 화살표가 주장 근거를 긴밀하게 잘 묶어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점수가 나오는 거냐? 그래서 논술에서 되게 중요한 논리력 점수를 갖다가 선명하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글의 구조가 되게 뚜렷하게 나오는 거죠. 주장 근거 되게 예뻐요. 두 번째, 아이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분량 조절이 가능해져요. 한번 볼게요. 그 어떤 글도 주장과 근거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첫 칸과 아래 두 번째 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칸을 적었는데 분량이 끝났어요. 그러면 뭐 이걸로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분량이 남았어요. 더 써야 돼. 분량이 부족하면 두 번째 칸을 넘어서 밑에 세 번째 칸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 번째 칸까지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량이 남아요. 더 써야 돼. 뭔가 부족해요. 그러면은 밑에 한 칸 더 다는 겁니다. 피라미드는 장점이 뭐냐면요. 아래로 무한 확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작게, 그러니까 가장 간결하게 좀 더 늘려서 점점 디테일하게 구조화시키는 건데 이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알았겠지만 사실은 이 피라미드 구조의 본질은 뭐냐면요. 동어 반복이에요. 이게 자유주의라는 말과
안전벨트 의무화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한다는 주장은 똑같은 말이에요. 짧게 말하면 자유주의, 좀 길게 말하면, 더 길게 말하면 이게 되는 것뿐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점점 상세하게 풀어나가면서 주장 근거수로 이 포맷을 쓰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 같이 글되기의 논리 구조가 또렷해지고 분량 조절이 쉬워지는 거예요. 이만큼 쓰려고 생각했는데 분량이 만약에 넘쳤다, 오버됐다 그러면은 아래 거부터 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래 거부터 차곡차곡 버려나가면은 위에 두 칸은 어차피 무조건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분량을 줄일 수도 있고 확장시키면서 늘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는 김에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답안을 썼다는 거예요. 이 답안을 보고서 교수가 채점할 때 뭐로 채점하는 거냐? 당연히 논리 구조 중요하겠죠.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키워드입니다. 답안의 채점은 아셔야 돼요. 답안이 올바른 내용을 담고 있으면은 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착각입니다. 교수들은 내용을 채점하지 않아요. 교수들은 내용을 채점하는 게 아니고 키워드를 채점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이 내용이 올바른가를 평가하는 것은 교수마다 주관적인 평가가 되겠죠. 서로 다른 교수들이 서로 다른 컨디션에서 누구는 배고플 때, 누구는 밥 먹고 나서 채점하는 건데 서로 다른 교수들이 채점해도 채점 결과가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교수들이 내용이 맞냐라는 주관적인 채점을 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키워드가 들어있냐 객관적인 채점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많은 대학들은요 채점 기준을 보면은 이러이러한 단어가 꼭 들어있어야 돼 라고 말하면서 필수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우리한테 공개한 학교도 있고 안 한 학교도 있겠지만 결국은 본질적으로 교수들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답안을 보세요. 이 경우에 필수 키워드는요 당연히 자유주의죠. 자유주의 키워드고요. 안전벨트 의무화법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개인, 자유, 권리 키워드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워드들 중에서 안전벨트 의무화법, 개인, 자유, 권리는 글에 있는 키워드예요. 키워드가 글에 있으면 교수가 준 거예요. 찾았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체를 하나로 집약할 만한 자유주의라는 키워드는 교수가 주진 않았어요. 그럼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능한 한 제시문을 해서 우선적으로 교수가 준 키워드를 찾아 쓰려고 노력하세요. 이게 찾는 방법, 이게 쉬운 방법이고 찾으려고 했는데 교수가 안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유주의 혹은 뭐 나중에 뭐 공동체주의도 보겠지만 그래서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개인주의 이렇게 키워드가 없으면 내가 집약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키워드를 메인 키워드, 오늘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인데 이런 키워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대도 마찬가지고 경희대도 마찬가지고 외대 마찬가지고 모든 학교들이 키워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있으면 찾아내고 없으면은 내가 만들어내면은 좋은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짧게 뒤로 점점 길어지면서 답안이 확장 구조로 피라미드 예쁘게 만들어 나가면은 좋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번째 팁 피라미드 요약법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사실은요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하는 법을 말씀드렸어요. 궁금하시면은 이 앞에 영상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비교, 핵심인 개념화 방법을 찍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 질문이 많아요. 가장 많은 질문은 올해 파이널 시간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파이널 시간표는 제 여기 그 유튜브 홈페이지 메일에도 떠 있지만 이 글에 그 상세 설명이 있거든요. 설명에다가 제가 설명하고 링크를 갖다가 붙여드릴 테니까는요. 오늘 내용들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파이널 시간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글의 상세 정보에서 시간표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앞으로 일주일에 한 편씩 논술을 쓰면서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잘 따라오시면 훨씬 더 편하게 예쁜 글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최강논술의 이모일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